반갑습니다.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2차 방제약이 나왔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 뒤에 이제 유니칼슘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. 5월 달에 저는 추비를 하는데요. 아니죠. 뭐 미리 좀 제가 하긴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심화에 보면 사과 열매가 좀 맺혔죠. 이렇게 맺혀가지고 여기 조금 빠른 거고 또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적화 작업을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해놨어요. 대신 이제 좀 냉해라든지 뭐 피해 보는 그런 걸 위해서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나중에 이제 거리 적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금 냉해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나중을 위해서 좀 많이 남겨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이 꽃들이 지금 수정이 되고 적화 거리가 좀 짧긴 합니다. 많이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에카는 거의 다 따주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홍로 영상을 찍을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부산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사과밭 같은 경우도 보면 반 아래쪽으로는 냉해가 와가지고 뭐 냉해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꽃눈인 줄 알았는데 잎눈이 많았어요. 그래서 거의 적과 작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안 한 상태에서 사과가 달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적당히 열매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꽃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. 부사 같은 경우는 올해 꽃이 너무 많이 와서 뭐 기분은 사실 좋긴 한데요. 일이 좀 많더라고요. 또 꽃이 안 온 그런 가방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밭은 좀 괜찮은 편이라서 적화할 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. 그래도 이랬던 저랬던 꽃이 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사실 마음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올해는 냉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일단은 꽃은 많이 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. 먼저 이렇게 이제 약이 이렇게 4가지가 나왔는데요. 제가 약 설명하기 전에 저 1차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1차부터 몇 차까지 이렇게 농약이 배달이 옵니다. 그러니까 시기별로 배달이 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. 농약 같은 경우는 또 조심스럽게 또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몰라도 농사 짓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. 하지만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질 거면 뭐 영양제든 농약이든 이런 거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지금 농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농협에서 요번에 2차 나온 약인데요. 설명서하고 주의사항도 다 있습니다. 홍로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방제를 미리 다 했고요. 부산은 뭐 방제해도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 꽃도 조금 있는 상태였고 벌이 좀 날아다녀서 조금 벌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꽃 다 지고 나면 하려고 2차 방제는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. 거의 꽃이 다 짙고요. 뭐 수정이 된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안 된 애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꽃이 없는 상태라서 벌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일쯤에 이제 또 날씨가 또 괜찮다고 해가지고 2차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보이시는 거 이거는 여기 보면 알미노라고 아미노산제하고 비대 정진에 좋은 그런 영양제입니다. 그리고 여기 혼용 순서라고 있죠. 여기 이제 농약을 여러 가지 가져오면은 타는 순서인데요.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지켜주면은 농약 거품도 많이 안 나고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설명도 잘 해서 오고요. 두 번째 보이는 게 이제 모멘토. 요거는 이제 진딧물하고 면충, 응애에 또 좋은 약이니까 이게 살충제죠. 이런 것도 미리 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날이 따뜻해지면 또 특히 이제 공로 같은 데는 좀 많이 오더라고요. 그런 걸 미리 예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몬이라고 굴라방이라든지 순나방, 노린재 그런 것도 예방해 주는 약이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디스. 이거는 이제 갈색 무늬병, 전무늬 낙엽병, 과심 곰팡이병을 또 예방해 주는 약이니까 이 4가지가 2차 방제 약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농약을 가져오게 되면 주의사항, 유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적혀 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도장지 억제를 위해서 비잎을 사용하는 상가무 살포하세요. 그리고 또 있고, 그리고 비대제를 살포할 때는 뭐 어떻게 해서 어느 간격으로 주고, 하여튼 뭐 이렇게
유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농사 짓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. 또 궁금할 때는 또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또 물어보기도 하면은 좀 잘 알려줍니다. 나는 또 농협에서 하시는 농약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믿고 저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2차 방제를 홍로는 다 했기 때문에 부사 내일 정도에 이제 2차 방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이제 유니칼슘이라는 비료가 있는데요. 보통 5월달에 추비를 많이 하죠. 근데 저는 추비를 한꺼번에 많이 하지 않고요. 자주 조금씩 합니다. 그래서 유니칼슘을 언제 해주냐면요. 4월 21일 날 그때 한번 해주었고요. 그리고 5월 1일 날 또 한번 해주었고요. 또 이제 5월 중에 또 아마 한번 할 것 같은데요. 대신 양은 어떻게 하냐면요. 비료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비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. 요게 지금 농약방 가면은 10g짜리 스푼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한번 얼마나 나가는지 무게를 달아 보니까 대략 한 20g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숟갈, 두 숟갈을 나무에다가 이제 뿌려주는데요. 그것도 뿌리더라도 무조건 뭐 한 숟갈이든 두 숟갈이든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수세에 봐가지고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수세가 센 나무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 않고요. 평균적으로 자란다, 보통이다. 그러면 한 두 숟갈 정도 해가지고 4월 21일 날 한번 해주었고, 그리고 5월 1일 날 한번 했고, 또 5월 달 중에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 전날 그렇게 이제 추비를 할 겁니다. 이 유니칼슘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사용했던 거라서 좀 믿고 쓰는 그런 제품인데요. 야라에서 나온 유니칼슘입니다. 요 유니칼슘은 과수홈에 쓰는 게 아니고 고추든 무든 배추든 마늘이든 사용하는 데는 많이 좋은 그런 비료 같아요. 여기에 성분을 보면은 질소, 그리고 인산이 없어요. 그리고 가리, 칼슘 이렇게 이제 뭐 14, 15, 17 이렇게 들어있는데요. 5월 달에 추비할 때는 인산이 없는 걸 사용하는데요. 3월 달에 질소, 인산, 가리 이렇게 들어있는 비료를 주었는데요. 그때 인산이 들어간 걸 주면은 인산이 좀 흡수되는 데는 좀 많이 넣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인산기가 있다고 보고, 그래서 질소, 인산이 없고 가리, 칼슘 있는 그런 비료를 주비로 좀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빗물이라든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오더라도 수용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녹습니다. 그래서 굳이 비 오는 날 해도 상관은 없지만, 그렇지 않은 비가 안 온다면 그때는 이제 그냥 뿌려줘도 일반 비료에 비해서 잘 녹기 때문에 좀 흡수가 좀 빠르는 그런 비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조금씩 자주 해서 나무 수세 세력에 맞춰 가지고 비료를 합니다. 5월달에 추비하는 이 비료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저는 항상 비료할 때 조금씩 자주 하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. 바쁜데 무슨 비료를 그리 자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사실 뭐 천평 그거 비료해도 숟가락으로 뭐 2개, 3개 하는 거 한 30분만 다 하더라고요.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, 또 사과나무를 키운다면 나무가 세력이 센 나무도 있고 약한 나무도 있는데, 그 비료를 보통 하시는 분들은 뭐 기계로 한다든가 할 때 똑같이 하거든요. 그러면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세력이 센 나무는 나무만 크려고 하고 꽃눈이 왜 안 왔지,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같이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하는 경우는 나무 수세를 봐가지고 양은 조절을 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래야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, 원래 꽃눈이 많이 안 왔으니까 이 비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 판단해서 안 하고면 내년에 또 확실하게 꽃눈도 많이 오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방제약하고 추비 어떤 거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